료셀님이 소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확신을 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고 1학년을 마친 군대를 앞둔 연하 남자친구와 약 300일 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의 서운함으로 자주 다퉈 고민입니다. 이거 좀 물어볼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황이고 대학원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면 뭘로 제일 많이 싸워요? 남자친구가 서운해하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가 뭘 제일 서운해해요? 서운한 이유. 연락 문제. 지금 료샬님이 연락을 잘 안 해서 상대가 서운해하는 건가요? 연락을 어느 정도 받는 상황이죠? 료셀님은 어느 정도 하는 상황이고? 한 시간에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 연락을 하는데 그걸 더 바란다고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주길 바라네. 단순히 연락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확신을 주기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왜냐면 저런 상황에서 군대를 가서 확신을 가지고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거리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죠. 확신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근데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는 확신을 못 가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군대를 가게 되면 저 불안함이 더 커질 거고,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확신은 네가 갖는 거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료샬님은 뭐가 서운해요? 료샬님의 서운함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이야기가. 내가 서운한 이유는 뭐예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많이 맞춰주길 바란다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맞춰주는 편이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서운함으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보다 더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걸 더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아, 맞춰주길 바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거는 나한테 맞춰주길 바래서 서운한 거예요? 내가 서운한 거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런 서운함이, 아까는 이제 남자친구의 서운함이라고 했지만 내가 서운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서운함을 얘기하면서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서운함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서 답답한 거고, 그러면 지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확신을 주는 방법, 이거랑은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 나의 서운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여기 이걸 알아야 되고. 적당한 거리. 아, 상대적으로 바빠서 내가 바쁘니까 거리를 유지해달라. 아, 내가 바쁘니까 이제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상대가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남친은 군대 언제 가죠? 3월 초,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며칠 후네. 군대 가면 이거는 뭐 문제가 바뀔 겁니다. 이 문제는 없어져요.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니까 실은 더 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뭐 문제로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월 초면 지금 뭐 길어야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은 로샬님이 남자친구한테 최대한 맞춰 주십시오. 여기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대 일주일 남은 사람이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요? 거리를 못 유지하지. 그냥 이 사람이 뭐 직업 군인이고,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다, 그렇게 이제 각자의 삶,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확신도 주고 뭐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군 입대를 일주일 앞둔 그 시점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이에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 뭐 어떤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는들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 일주일밖에 못 써먹는데 그 일주일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일주일은 차라리 최대한 맞춰주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걸 보여주면 그 사람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뭐 좀, 그래 료셀이 참 최선을 다해줬지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일주일만. 이거는 그냥 맞춰주시는 게 료셀님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료셀님도 대학원을 앞두고 있는 4학년, 대학원을 준비를 해야 돼서 좀 바쁜 상황인가요? 대학원 다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복수 전공의 인턴 조교 논문 준비, 진짜 장난 아니네요. 군대 가면 문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참았는데, 참이 또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회피적 성향을 보이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참았는데 얘기하는 중에 전화를 왜 끊죠? 그러니까 혼자 막 참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자기가 이제 좀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끊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참고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제 끊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본인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게 서운하다,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자기 삶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연락을 자주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은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그런 건데, 이게 20살 때는 그걸 잘 모르죠. 특히나 아직 군대도 지금 안 갔다 온 상황이면 지금 20대 초반일 거잖아요.
1학년 군대도 안 간 상태에서 1학년 마친 거면 지금 20살일 텐데 아닌가? 뭐 재수 3수 했을 수도 있겠지. 뭐 길어야 22인데 그런 거를 뭐 모르죠. 그거는 실은 뭐 요셀님이 그거는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이제 갓 성인 된 친구가 그런 거를 알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자기 감정도 조절이 안 되는데 얘기하다가 본인 화에 못 이겨서 끊는다는 거는 어쨌건 스스로가 이런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군대 갔을 때 그 남자친구는 더더욱이 료셸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착을 할 텐데 저도 남자친구 많이 좋아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저에게 많이 노력해주니 대화로 잘 해결해보고 싶은데 군대 가서 본인 화에 못 이겨서 전화를 끊어버리긴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끊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또 전화 왔을 때 전화를 끊고 싶으면 끊어도 돼. 그런데 네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지. 우리 성인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나중에 얘기하는 건 좋아.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금 남자친구의 몫이거든요. 어쨌든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그런 자기가 자기 감정에 못 이기고 뭐랄까 상대가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쓰는 거를 못 기다려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물론 연애도 중요하죠. 근데 연애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20살에는 그게 되게 전부처럼 느껴지죠. 가만히 있으면 제풀해지자 다시 연락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하 남자친구이다 보니 그게 귀엽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그냥 연락하는 편이에요. 근데 습관을 잘못 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연락을 하는 건 좋죠. 근데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어쨌건 그렇게 화를 냈을 때는 그렇게 뭔가 한번 지적은 해야죠. 얘기는 언급은 해야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마 이 관계를 유지를 하시려면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거는 정말 작은 고민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 고민은. 제가 가까운 상대방을 아이다로트 하면서 가끔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 할 일을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아이다로도 타고 그렇게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그러면은 어쨌건 좀 보이긴 하는 그럴 거라고 예상은 좀 드는데 본인 할 일을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 상대가 자기 할 일, 자기 이제 뭐 어른으로서 그런 자기 몫을 못하면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남자친구와 직면하는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지혜롭게 이런 성향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 포기해죠. 포기. 아니 이거는 뭐 포기라고 하는 거는 좀 사람들은 포기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료셸님이 가진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것을 해내고 어떻게든 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뭐라고 하고 똑바로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뭔가 료셸님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료셸님을 더 멋있게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딱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존중하거나 이제 자기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포기할 줄 알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충돌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바라면서도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성향에 끌리는 것 같아요. 료셸님은 지금 같이 목표지향적인 성향의 사람과는 사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만족감이 없고 상대가 좀 결핍이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통제한다는 여기서 표현을 하셨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나의 역할이 커지니까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바뀌긴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료셀님이 생각하는 이런 나에게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통제할 수가 가능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이게 통제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상대도 그거를 좀 한편으로는 고마워하고 그걸 멋있어하는 사람을 결국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해답이에요. 포기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단순화시켜서 목표 지향이 있고 현실 만족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나누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나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이 사람의 결핍이거든요. 부족함이거든요. 못남이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못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면과 연결된 동전의 뒷면인 거죠, 실은.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아,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저걸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성향을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 만나라, 그건 아니고, 지금 이런 성향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좀 자기 삶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통제를 했을 때 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이런 못난 사람, 아, 이렇게 답답하네, 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원래 이런 사람인 거야, 아,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한 거야, 아, 그래,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언급하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남자친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장단점을 주로 얘기를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료실님이 되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바빠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뭐 화를 내더라도 그렇게 나를 계속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막 매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료실님한테 만족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은 줄 필요는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건 줄 걸 주고, 그리고 입대를 하고 나서 터질 그런 큰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한다. 그게 어쨌건 지금 당장으로서 이제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어쨌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보이는 단점을 그냥 장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좀 포기를 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건 그냥 됐어, 안 만나, 이게 포기가 아니라, 아,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 10시에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안 일어났어. 도서관 10시에 오늘 가기로 했잖아. 지금이라도 와요. 나는 10시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얘는 2시에 오는 거야. 다음날 또 10시 만나기로 했어요. 안 일어나. 오늘 좀 늦게 일어났나 봐? 늦게라도 와. 점심이라도 먹자. 또 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뭐 맨날 늦어도 그냥 똑같지. 그래. 일어났어? 나 지금 먼저 가니까 일어나면 와. 이렇게. 처음엔 짜증나지. 이걸 어떻게 매일 해. 복장 터지지. 근데, 아, 그래. 얘는 그렇지.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감정을 끌려가지 말고 그냥 그래. 일어났어? 밥 먹으러 또 와. 뭐 이렇게.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워.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성으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걸, 마음이 끌리질 않는 걸, 그런 사람과 머리로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복장이 터져도 감정 조절하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또 사랑하는 면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료셀님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이제 류셀님이 걱정하는 뭔가 통제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좀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헌신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기저에 제가 결핍을 채울 수 없는 걸 알아서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해놓고. 저에게 헌신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뭔가 그 나랑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결핍이 없을 때,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헌신적이지 않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했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헌신적이지 않기도 하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비어있는 게 있어야 내가 먹을 걸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물론 나는 그렇진 않아. 힘들지. 근데 이제 무언가 남한테 베푸는 과정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게 결국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차분하게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때뿐이더라도 그때뿐이라도 뭘 하는 게 어디예요? 그런 게 어디야? 그래서 어쨌건 근데 지금 이건 어쨌건 장기적으로 얘기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큰 산이 남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큰 산을 현명하게 잘 넘기 위해서 후회가 없도록 군대 가기 마지막 그 한 주는 좀 상대에게 좀 맞춰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 그게 좀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대 가면 뭐 꼭 헤어지는 거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나보는 건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차분하게 말하고, 뭔가 상대가 이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한 발 물러서 있다가 좀 내려놨을 때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상대가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면은 있겠죠. 근데 또 그런 면들이 료셀님이 좋아하는 그런 귀여운 면과 또 맞닿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이 료셀님 앞으로 그런 어떤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또 LBC와 함께 합시다. 내가
그 나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가는 이렇게 뭔가 애인을 군대가 보내면 힘드니까 그건 뭐 그렇죠. 제가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동의할 때는 얘기를 하다가 끊고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적절한 방법일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다가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혼내고 있다가 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혼내고 있어서 내가 혼내지 말라는 식으로 격하면 이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혼내기 시작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 입장하고 상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데 상대는 이제 혼낸다고 느낄 수가 있죠. 맞아. 차분하게가 아니라 차갑게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감정에 막 표현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로셸님이 좀 더 어른인 입장에서 더 편하게 상대에게 좀 다정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근데 이게 로셸님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이건 애를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차분하게 이것보다 더 어떻게 차분해, 이것보다 더 어떻게 다정해. 그러지 이제 상대는 바라는 게 이제 더 크니까. 일단은 군대를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진짜로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겪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면 그만큼 많이 변하거든요. 이게 좀 나이가 좀 든 상황에서 이런 군대를 겪으면 이게 내가 사회를 어느 정도 좀 겪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자기 중심을 좀 잡는데 좀 어린 나이에 가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변하는 경우가 이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를 혼낸다 이런 느낌도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긍정적인 변화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포기할 건 포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